자, 볼까요? 자,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윤건이 아래기를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세니 마땅히 군사를 쉬게 하고 군관을 길러 후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가 건의하여 처음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특수군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광군.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광군. 그리고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별무반. 자, 이렇게 별무반을 편성한 거는 요 윤관이 지금 건의해서 편성했잖아요. 바로 숙종. 자,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는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기 지금 기병이 들어가죠. 기병이 들어간 부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몽골의 끝까지 저항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기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게 삼별초. 삼별초는 왕으로 하면 고종, 그리고 집권자로 하면 최우가 설치했던 거고,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방에 설치한 연호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 말에 연호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군이 만들어졌다. 자, 그럼 이 중에서는 별무반, 네, 별무반을 말하는 거죠. 어느 왕 때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시문 1번. 자,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광군.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했다. 자,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이죠. 거란의 3차 침입되었고, 그 다음에 1019년이에요. 자, 별무반을 편성한 거는 1104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귀주대첩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틀렸고,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맞죠? 이거겠죠? 자, 응양군과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 6위로 편성되었다. 2군 6위는 중앙군. 특수군이 아니죠, 중앙군은.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왕은 윤건이 이끄는 별무반을 파견하여 여진을 정벌한 후에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아 방어하도록 했다. 자, 앞에 왕은 어느 왕이었죠? 앞에 왕은 숙종이었어요. 별무반 편성이니까. 근데 여기는 동북구성을 쌓았다라고 했으니까 왕이 바뀌죠. 여기는 예종이에요. 자, 예종을 찾아라. 일단 동북구성 설치. 윤관이 별무반을 끌고 여진을 토벌해서 동북구성을 설치했죠. 물론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는 없다. 동북구성 축조. 자, 그 다음에 구제도감. 자, 구제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는 여러분 치료, 진료와 구휴를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해민국. 해민국을 설치하게 돼요. 해민국은 약국이니까 해민약국이라고 했죠. 의약 전담기구. 그래서 구제도감과 해민국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관악진흥책으로는 예종 때 관악진흥책으로는 전문강좌 7제, 장학재단 양영고, 그리고 학문연구소 및 도서관인 청영각, 보문각을 설치하게 되죠. 청영각, 보문각 설치. 자, 그 다음에 예종 때는 보건궁을 설치하게 돼요. 보건궁이라는 게 도교와 관련된 기구예요. 도관,
도관이라고도 하죠. 도관이라고도 하고, 자, 그랬기 때문에 보건궁을 설치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 도교를 장려했구나. 그래서 고려시대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교를 장려한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현에 간무를 파견했어요. 간무라고 하는 건 임시 수령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은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속현. 그런데 그 속현에 임시 수령인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하죠. 조금 더 중앙집권 국가가 강화되고 있다.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예종에 관련된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보도록 할 건데, 이 중에서는 당연히 동북구성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요. 칠제나 양현고 이런 것들 많이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보건궁 뭐 굳이 찾자면, 자, 그럼 제시문 볼게요. 광덕 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광덕 중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건 황종.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성종. 양현구를 설치하여 관악을 진흥시키고자 했다. 예종. 의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전도감을 설치했다. 숙종. 주전도감을 설치한 건 숙종, 예종의 아버지죠. 자, 그러므로 예종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종의 업적은 체크해보시고, 숙종의 업적은 뒤에 다시 나와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밑주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나오네.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알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은한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자, 여기 보시면 주전도감, 은병, 활구라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숙종, 예종의 아버지예요. 숙종. 자, 그러면 숙종 때는 뭐 우리 금방 나왔던 주전도감 설씨, 은병, 주조, 은병 말고도 해동, 통보, 동국, 통보, 동국, 중보, 사만, 통보 등등. 이렇게 화폐를 주조해서 널리 퍼뜨리려고 했지만 뭐 결론은 안 됐죠. 네, 결론은 안 됨. 자, 그 다음에 별무반을 설치. 자, 별무반을 설치한 건 숙종. 그리고 끌고 여진을 토벌한 건 예종. 네, 시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때는 서적포를 설치하죠. 관악진흥책. 관악진흥책으로 서적포 설치. 서적포라는 건 국자감에다가 출판사를 설치했다. 뭐 요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하고 남경을 개발을 하게 되죠.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하고 남경을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 여기 쓰진 않겠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의천천태종이 있대요. 의천천태종이 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까요? 자,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다. 지금 한 수백 번 나오고 있죠? 성종. 여진 정벌을 위해서 윤관이 건의한 별무반을 설치했다. 설치했다라고만 나오면 숙종. 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설치했다라고 하면 예종. 시기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방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관과 기인제도를 설치했다. 태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광덕 중풍이겠죠? 연호를 사용했다. 광종. 정답은 2번. 답은 금방 찾겠죠? 우리 이제 그때 뭐 다른 업적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렇지. 답이야 뭐 맨날 나오는 제시문 아니에요? 그쵸? 계속 나오는 제시문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제시문들 다시 확인하시면서 암기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수업 시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도 있죠. 단순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문제를 답을 찾고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제시문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네. 요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본인의 지식을 확인하기도 하고 요 시간에 암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요 수업 시간이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죠. 자, 28번 봅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아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확인 정도. 자,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그를 결박을 풀어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 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했다. 재차 물으니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어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자, 여기서 누군 것 같아? 여기서 모르지? 알 수 없죠. 근데 힌트가 요거밖에 없어요. 통주성전투 그리고 거란이랑 싸웠다. 요 정도가 힌트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쵸? 나머지는 없지. 힌트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통주성전투라고 했으니까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강조의 정변할 때 그 강조예요. 강조. 자, 그러면 강조라고 하면 누구냐? 강조의 정변. 강조의 정변을 일으켜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하게 된 대량원군이 누구예요? 누가 즉위하게 된 거야? 아까 현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종 퇴위, 현종 즉위. 현종이 바로 대량원군이에요. 그 드라마를 좀 리얼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드라마가 좀 리얼하게 나오는 게 목종이 아들이 없는 이유를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동성애라고 표현해야 되나? 남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 목종이. 그래서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왕건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자애가 딱 하나 있는 거야. 남자가 대량원군.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강조의 정변. 그러면 강조는 요거랑 또 하나. 거란의 2차 침입 때 앞에서 우리 통주성 전투라고 했죠? 그래서 강조의 정변 하나랑 통주성 전투랑 요렇게 두 개. 요게 이제 강조고 여기도 통주성 전투 요거 거란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조를 찾아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찾으면 되겠죠. 1번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여러분 묘청의 난은 누가 진압했어요? 김부식. 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진압했죠. 삼국사기 김부식이 묘청의 난 진압. 자, 그 다음에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다. 여러 번 언급됐죠. 윤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했다. 요거네.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육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했다. 이 사람은 누구? 서희. 거란의 1차 침입 서희.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29번.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자, 요거는 지금 거란의 소손영과 고려의 서희가談판을 벌인 내용이에요. 소손영이 얘기했잖아요. 야, 너네 나라 신라에서 나와가지고 너네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원래 우리 건데? 그랬더니 서희가 아닌데? 우리는 고구려 계승인데? 그리고 여진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희한테 인사하러 못 가는 거지. 여진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하면 우리가 너희한테 인사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란이 소손영이 그래 그럼 여진 쫓아내고 너네가 거기 차지해.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을 차지했다.
자, 서희가 소소년과 단판을 벌여서 강동 6주의 땅을 획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냐? 요게 단판을 벌인 게 거란의 1차 침입이고요. 그리고 왕으로 하면 성종 때예요. 왕으로 하면. 그래서 강동 6주를 차지한 게 성종 때다라는 거. 그리고 강동 6주는 우리가 지도를 굳이 체크해보자면 여기죠.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여기가 강동 6주. 그래서 압록강 입구까지, 여기가 압록강이니까 압록강 입구까지 우리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서희 1번 목종을 폐위했다. 강조.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강감찬.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윤관. 소선윤과 단판에서 강동 6주를 차지했다. 서희.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죠, 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문제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문제 나오면은 뭐 여러분 다 풀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의 주제도 봐야 되지만 나머지 제시문, 예를 들면 답이 4번인데 나머지 1, 2, 3번은 누구냐?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갔지만 여기가 강동 6주 지도. 네, 지도. 강동 6주. 그리고 여기가 서희가 차지한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나중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 지역과 관련된 거를 골라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딱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27번 지도에 여기랑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차지한 지역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홍경래 은한. 홍경래 은한은 언제냐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나중에 순조 때 왜 우리 밀란 막 일으키고 하잖아요. 예, 요때 홍경래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약 5개월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딱 여기야. 딱 여기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요 지역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거 29번 풀었지? 32번 보겠습니다. 자, 가왕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가 그 의견에 따랐다. 자, 이자겸과 척준경이 주장을 한 거야. 뭐라 그랬어? 여진을 섬겨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진이 군신관계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자라고 하니까 이 왕이 그에 따랐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왕은 누구냐? 인종. 고려 인종이에요. 자, 인종 때 있었던 일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난,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사이에 대화궁을 건립해요. 묘청 등의 서경 세력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하니까 요 왕이 그래 그러면 옮길까? 그러면서 궁궐을 새로 지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대화궁이에요. 1128년에 대화궁 건립. 그래서 인종 때는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이자겸이가 역사책 하나 써서 왕한테 바치기도 하죠. 삼국사기. 삼국사기도 이때 편찬됐죠. 삼국사기 편찬. 다 인종이네.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했다. 자, 도평의사사는 원래 이름이 도병마사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는데, 그러면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는 건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관제 격화. 그쵸? 그러면은 원간섭 때문에 관제가 격화된 건 왕으로 하면 어느 왕? 왜 부마가 되기 시작한 왕이 누구예요? 충렬왕이죠. 충렬왕. 그래서 충렬왕.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래를 보급했다. 성리학을 수용한 건 누구죠? 성리학을 원나라에서 처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안향.
자, 그러면은 안향이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온 것도 역시 충렬왕. 서경이 대화공을 짓게 하고 칭제건헌을 주장했다. 자, 대화공을 짓자고 하면서 칭제건헌을 주장한 거 서경파잖아요. 이렇게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던 시기가 인종, 요거네.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여러분,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건 일단 우리는 어느 왕인지 모르겠으면 집권자가 누구예요? 누구 때 옮겼지? 최우 집권기에 옮겼어요. 무신 집권기 중에 1232년에 1232년 최우 집권기는 왕으로 하면 고종이에요. 고종. 최충원부터 무신 집권 끝날 때까지 고종이거든요. 최충원이 왕 여러 번 교체한 거 기억나요? 신종, 희종, 강종 뭐 이렇게 쭉 교체했던 거. 명종을 폐위시키고 여러 명의 왕을 교체하다가 고종까지 이렇게 교체를 했고 이 고종이 무신 집권기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가부터 볼게요.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례 등을 비롯하여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신료를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자, 요 사건은 누굴까요? 아니, 누굴까냐?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는 이름 이 중에 누구 있어? 정중부? 그쵸, 정중부 있죠. 정중부와 이고 등이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문관들을 죽이고 왕을 데리고 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정권을 차지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해서 이거 뭐라 그래? 무신정변이라고. 이게 무신정변인 거예요. 정중부가 사건을 일으켰네?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은, 자, 그럼 무신정변은 어느 왕 때 있었죠? 이 왕은 누구예요? 의종이에요, 의종. 그래서 우리가 무신정변 할 때, 무신정변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있었지? 의종이 정치를 드럽게 못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의종의 실정도 있었죠. 자, 요거는 1170년에 의종 때 있었던 사건. 물론 이제 의종은 쫓겨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부식이 군대를 모아 서경을 공격하였다. 왜냐면 서경파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자, 서경이 함락되자 조광은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아마도 조광이 서경파겠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사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묘청의 난. 1135년 인종 때. 자, 그러면 묘청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라 이름 뭐라 그랬어요? 나라 이름은? 국호는 대위국. 연호는 천계. 그리고 군대는 천견충의군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다 볼게요. 자, 최사전의 회유에 따라 척준경은 마음을 돌려 계책을 정하고 이자겸을 제거했다. 자, 이자겸을 제거했다. 왜냐면 이자겸과 척준경이 같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척준경을 왕이 꼬신 거지. 그래서 척준경을 회유시키고 척준경으로 하여금 이자겸을 제거하게 하고 나중에는 척준경까지 제거하면서 반란이 끝난 거예요. 자, 이 반란은 뭐라고 하냐?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의 난은 1126년 인종.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하면 이자겸의 난이 제일 먼저 다. 그리고 묘청의 난이 나. 그리고 무신정변이 가. 다, 나, 가 순서가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싸움은 랑가 및 불교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다. 또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가는 전자의 대표요, 나는 후자의 대표였다. 이 싸움에서 가가 패하고 나가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에 정복되고 말았다. 자, 이거는 지금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자, 낭가 및 불교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가는 전자의 대표다. 가는 전자의 대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묘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김부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서경파,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사건을 우리는 묘청의 난이라고 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이거 묘청의 난이라고 하고 서경파와 개경파가 싸운 거죠. 서경파와 개경파가 싸운 거다. 이렇게 대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금방 제가 앞에 노란색으로 체크했던 거, 요게 서경파의 주장들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체크했던 게 개경파의 주장들이에요. 서경파와 개경파가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는 요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서경파의 주장이니까 우리는 서경파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서경파 반대가 개경파겠지? 자,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묘청, 정지상, 백수한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서경천도, 그 다음에 칭제건원, 금국정벌. 자, 요게 주장이에요. 서경천도, 칭제건원, 금국정벌. 요게 주장이야. 자, 그리고 요 주장에 관련된 어떤 사상과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 서경천도를 하자고 주장했던 건 풍수지리설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았고,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쓴다는 거죠. 요거는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자,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금국정벌은 금나라를 정벌하자.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는 북진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북진정책을 강조한다는 건 곧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금나라를 정벌하자. 왜냐하면 군신관계 요구했던, 우리를 치욕스럽게 했던 나라니까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의 주장. 자,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나라 이름 아까 뭐라고 했죠? 대위국, 연호 천계, 군대 천견충이군,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가는 묘청이에요.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주장했다. 맞습니다. 전민변정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신돈이 건의했겠지? 신돈쯤 되겠지? 자, 당시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다. 여러분, 김부식은 성리학자? 성리학이라는 게 충렬왕 때 들어왔다며. 여기 인종이잖아. 성리학이 아니라 그냥 유학자지, 유학자. 성리학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성리학이 아직 없어. 삼국유사를 편찬했다. 거짓말하지 마. 삼국 사기잖아. 삼국유사 아니고 삼국 사기를 편찬했죠, 김부식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나왔으니까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잖아요. 김부식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하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김부식과 관련해서는 묘청의 난 진압. 거꾸로 김부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묘청의 난 진압, 또 하나는 삼국사기. 이렇게 두 가지, 김부식 하면은 두 가지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금방 우리 봤던 똑같은 거죠. 개경파, 서경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서경파는 주장이 중요해요. 주장은 서경천도, 금국정벌, 칭제건원, 이렇게 주장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볼게요. 36번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사만의 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는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추나추동대 계절의 중간달에 그곳에가 100일 이상 머물며 나라를 안녕케 하라. 자, 요거는 훈효10조 딱 알겠죠? 훈효10조고만 태조. 자, 그리고 지덕이 순조로워 여기를 제2의 수도로 삼아야겠다. 서경이겠죠.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고 서경은 평양. 서경은 평양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태조가 서경을 중시하면서 왕더러 한 100일 가 있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분점, 분사를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분사제도라는 게 실시되기도 하죠. 왕이 1년에 3분의 1 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관청에 분점을 설치한 거다. 분사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제시문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이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제조대장경을 만들었다. 자, 제조대장경이라는 건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1236년에서 1251년까지 약 16년간에 걸쳐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고, 그럼 팔만대장경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일단 팔만대장경은 누가 만들었냐면 최우가 만들기 시작했고, 그럼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장도감을 어디다 설치했냐? 강화도. 대장도감을 강화도. 그 다음에 분사도감. 분사도감이라는 건 대장도감이 메인, 분사도감은 분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분사도감은 진주. 뭐 남해라고도 하고 진주라고도 하는데, 남해라는 건 도시 이름이에요. 남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대장경 강화도겠죠,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진울이 이곳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벌였다. 진울은 어디서? 순천 송광사. 순천이죠. 전라남도 순천. 순천 송광사. 자, 망이망소이가 봉기했다. 여러분, 망이망소이는 공주 명학소. 공주. 자,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를, 이 망이망소이를 뭐라 그래야 되지? 회유하기 위해서 뭘로 바꿨죠? 충순현으로 바꿔요. 어쨌든 여기서는 공주. 자, 그 다음에 몽골이 이곳에 동령부를 두었다. 동령부? 자, 몽골이, 즉 원나라가 직접 지배했던 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그런데 동령부가 서경에 설치한 거예요. 서경의 동령부. 그리고 탐라총관부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제주. 그리고 쌍성총관부는 화주라고 하죠. 화주. 그래서 서경의 동령부를 두었다.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가가 서경이었죠? 평양.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머지 지역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나머지 지역들도 체크 한번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무신정권과 몽골에 침략해서 고려 두 번째 단원으로 가봅시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주친 그가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관중 일부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정시중이 문관들을 억눌러 우리들의 울분을 씻어주고 무관의 위세를 떨쳤는데 시해당하니 누가 공을 시해한 그를 토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는 두려워 결사대에 일백 수십 명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도방이라 불렀다. 자, 힌트는 뭐겠어요? 도방이겠지. 자, 도방을 처음 설치한 사람 누구? 경대승.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경대승 집권기. 자, 처음에 이고 이의방 정중부 집권기예요. 자,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같이 집권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뭐 이의방이 뭐 1170 몇 년까지, 뭐 4년까지, 6년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79년까지가 정중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앞부분은 그냥 지들끼리 다 헤쳐먹었기 때문에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정중부 집권기. 1170년에서 1179년 정도까지는 이의방 집권기, 정중부 집권기,
그 다음에 1179년부터 1183년까지가 경대승 집권기.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1183년부터 1196년까지가 이음인 집권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제가 지금 숫자를 말했지만 숫자는 의미 없으니까 제가 쓰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만 한번 써봅시다.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앞부분.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음인. 자, 그 다음에 이음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한 게 최충원. 자, 그 다음에 최충원부터는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최우, 최우, 최양, 최의. 자, 그리고 김준, 임연, 임유무.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우리는 누구까지만 알면 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충원, 최우를 우리 비교하는 시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까지만 알면 된다.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까지만 알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대승. 경대승은 일단 여기 나왔죠? 정중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했고, 도방을 설치했고, 도방은 사병기구죠? 사병기구인 도방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경대승 집권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또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노미가 천민의 봉기. 예를 들면 공주 명학소의 난, 이 정중부 집권기. 예를 들면 또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정중부 집권기. 그 다음에 경대승 집권기에 1182년에 전주 관노의 난이 있었어요. 전주 관노의 난. 자, 그래서 정중부 집권기에는 여기다 써볼게요. 그냥 정중부 집권기에는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경대승 집권기에는 전주관노의 난. 자, 그 다음에 이음인 같은 경우는 자, 의종을 살해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음인 때는 김삼이우심의 난, 이 있었어요. 자, 최충원 집권기, 최충원은 우리 뒤에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만정의 난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언제 어떤 봉기가 있었는지 앞부분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자, 전주 관노의 난이 진압되었다. 전주 관노의 난이 1182년이니까 요게 딱 경대승 집권기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명학소가 충수년으로 승격되었다. 요게 이제 망이망소이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이 다른 말로 하면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반란은 1176년에 있었거든요. 1176년이면은 정중부 집권기. 정중부 집권기. 자, 이의방이 보현원 사건을 일으켰다. 여러분, 보현원에 의종이 놀러 갔다가 여기서 문신들이 아까 여기 문신들이 막 다 죽고 그랬어? 이의방은 지금 여기다 다시 써볼, 여기 있잖아요. 이의방,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의방과 이고와 정중부가 보현원에서 문신들을 죽였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정도감이 설치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이 설치된 거는 최충원 집권기. 최충원 집권기죠. 그래서 1209년에 교정도감이 설치됐는데 물론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경대승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자, 보시면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김준, 이면, 임유무 이렇게 쭉 무신집권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기구죠. 자, 처음부터 최충원 전까지, 이의민까지죠.
여기까지는 중방중심 정치. 물론 경대승 때 도방이라는 걸 설치하긴 했었지. 그래서 경대승은 도방 중방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경대승만 도방이 있었다. 자, 그러다가 최충원 때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이 교정도감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신정권 끝까지 핵심 기구. 그 다음에 최우가 여기다가 정방도 설치하고 서방도 설치하고 삼별초도 설치하고 마별초도 설치하고 이제 최우 때 뭘 많이 만들죠. 자, 그래서 어쨌든 최충원 때 교정도감을 설치하면서 이 기구가 끝까지 핵심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신정권의 순서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까지 순서대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자, 고려시대의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 대장군의 회의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기구로 삼았다. 자, 초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무슨 중심 정치? 중방 중심 정치. 맞네. 그쵸? 최충원 전까지, 이의민까지 중방 중심 정치 맞아요. 그러면 중방은 뭐냐? 자, 2군 6위. 2군 6위가 중앙군이잖아요. 2군 6위에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서 합의하는 합의기구가 중방이에요. 그래서 이 중방 중심 정치가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두 번째, 최충원은 궁극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자, 최충원이 만든 게 교정도감이죠. 자, 그리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사저는 지그집에, 자기 집에 설치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정방은 뭐 하는 거예요? 정방. 기능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방은 인사행정기구. 인사행정이라는 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하는 그런 기구고, 서방은 뭐죠? 여기다 써볼까요? 서방은 문신을 숙이, 문신 숙이라는 게 문신들 데려다가 자문도 하도록 해서 숙직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들에게 자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최우가 모든 일을 다 알진 못하니까 너 내가 물어보면은 대답해줘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어?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맞는 설명이죠. 3번, 김보당과 조이총은 최충원 집권기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자, 봅시다. 김보당의 난 1173년 의종 복위운동. 1173년이면 정중부 집권기예요. 정중부 집권기에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의종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종, 쫓겨난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었는데, 요 김보당의 난이 실패로 돌아간 게 의종을 이의민이 죽여버렸거든요. 의종을 데려다가 다시 왕을 앉히려고 했는데 그 의종을 이의민이 죽여버린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봉기를 일으킬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실패.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 1174년에 서경유수였던 조이총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자, 그런데 이 조이총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 봉기에는 농민들이 또 엄청 참여해서 조이총이 일으키기만 했지 실제로 주도한 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농민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은 둘 다 반무신 난, 무신에 반대한 문신의 반란이에요. 그런데 조이총의 난은 농민이 엄청 참여해가지고 약간 퇴색된 거지. 자, 어쨌든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둘 다 1173, 1174잖아요. 정중부 집권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충원의 집거에 항거한 게 아니라 정중부 집권기에 반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나타냈다. 여러분, 동명왕이 주몽,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규보는 주로 무신 집권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문신이에요. 최충원이 발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맞죠?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5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종 원년 산업이 만적이 북산에서 뗄나무를 하다가 공사 노비들을 모의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성안의 봉기에서 먼저 가 등을 죽인다. 가라는 건 이 당시에 최고 집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가를 죽인다. 이어서 각각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적이라는 건 천민문서, 천인문서니까 노비문서 같은 거겠죠? 천적을 불태워 사만에서 천민을 없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상이라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야, 나 시켜줘봐. 되게 잘할 수 있어. 뭐 나라고 못할 줄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신분해방 운동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가는 누구냐? 최충원. 자, 최충원 때 있었던 봉기죠.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호비였던 만적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 봉기의 특징은 신분해방 운동. 자, 그럼 만적의 난은 어디서 일으켰을까요? 만적이 어디 살아? 최충원은 어디 살아? 개경에 살겠지, 수도에. 그럼 만적도 개경에 살겠지? 개경에서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만적의 난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최충원 한번 체크. 최충원하고 최우는 좀 비교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충원의 업적 한번 볼게요. 최충원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정도감 설치. 그리고 이음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기다 먼저 써볼까요? 이음인 제거. 그 다음에 교정도감 설치. 교정도감은 국정을 총괄하죠. 자, 그 다음에 도방 부활. 원래 도방은 경대승이 만들었던 사병기구인데 최충원이 부활시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왕한테 뭘 올렸어요? 봉사10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올렸죠. 봉사10조를 왕한테 건의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명종하고 처음에는 이제 명종이 왕이었을 때 집권을 했으니까 명종하고 사이가 좀 좋았어. 근데 나중에 명종하고 틀어져가지고 명종 쫓아내. 명종, 신종, 희종, 강종을 차례대로 폐위. 그리고 고종을 옹립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되죠. 자, 명종, 희종, 신종, 강종을 다 폐위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자, 흥령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이 최충원은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신이죠, 무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족의 자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진강후로 책봉돼요. 진강후, 요 후 이런 건 뭐 이제 공작, 후작, 남작, 백작 뭐 이런 것처럼 귀족의 자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강후로 책봉되고, 그 다음에 흥령부라는 관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귀족 책봉을 받으면 관청을 설치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 관청은 자신의 토지를 관장하기 위한 그런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최충원은 진주 지역을 시급으로 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진주 지역 전체가 내 땅이야. 그래서 진주 전체를 시급이라는 게 공신에게 나눠주는 토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시급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흥령부에서 이 땅들을 관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는 시험에 만적의 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교정도감이 제일 많이 나오죠. 봉사10조랑.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언급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재심은 봅시다.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한 건 최우. 야별초를 설치했다. 야별초가 나중에 삼별초가 되는 거잖아요. 최우. 이을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누굴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고 이을방 정중부가 세트라고 했는데, 그때 이을방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정중부예요. 자, 봉사10조를 올려 사회개혁안을 제시하다. 이게 최충원이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까지 문제 풀었고 잠깐 쉬었다가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